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환경대 이태원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대학원 도시사회혁신전공에서 석사과정 하고 있는 이태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로컬스티치의 멤버십과 운영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어떤 전대 기반의 공간 공유의 좀 한계를 멤버십 또 매니지먼트로 좀 극복을 하고 돌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로컬스티치의 공간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유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머물 수 있게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라이프스타일 공유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제 로컬스티치가 그런 멤버십을 통해서 어디까지 그렇게 라이프스타일 공유를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지 혹시 그리고 계신 게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약간 멤버십이랑 약간 저희가 하려는 매니지먼트랑 약간 이제 그 연속성은 있는데 방향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뭔가 이제 한 월 12만 원에 이제 비용을 내면 이제 점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공간이나 그게 뭐 서울에 국한될지 아니면 지방으로 갈지 해외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걸 약간 일종의 약간 콘도처럼 묶어가지고 전반적인 약간 그 비용을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약간 불편함을 극단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약간 일종의 약간 멤버십 상품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직영이든 아니면 협업에서 나타나든 약간 그런 멤버십 모델을 만들어서 약간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내 거 말고 약간 좀 더 약간 그 물리적인 부동산에서 관심과 그걸 떨어져서 약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주면은 이제 이상적으로는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나 이제 같이 하는 코파운더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비스나 상품이나 공간 에셋을 확보해서 이거를 이제 그 멤버십 내는 분들한테 여기 있는 걸 다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약간 일종의 놀이공원처럼 세팅을 해주면 그래서 그 불편함이 크게 다 사라지고 약간 이점만 남으면 뭔가 이제 부동산을 굳이 갖지 않거나 등등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형태의 약간 상품 서비스로 약간 치환하려는 게 일종의 멤버십 같은 거고요. 그리고 그 멤버들이 모이면 이제 그 멤버들이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다 개인 브랜드거나 스몰 브랜드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약간 이게 한 몇 명이 모인 기업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약간 일종의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스몰 브랜드가 되려면 서로 약간 응원군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약간 100명이든 150명이든 약간 되게 찐 응원군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응원군이 돼주는 약간 이런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뭔가 이제 공간의 공유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뭐 그런 의미의 약간 공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공유라는 단어 자체는. 예. 관련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질문인데 그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이제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뭐 제주에서도 어떤 거 하고 다른 지역에서 뭐 한다는 게 약간 좀 이제 노마드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직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까 이 찐 응원군이라는 단어가 좀 와닿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는 뭐 개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요즘에 약간 좀 우리가 모르는 브랜드여도 막 팬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팬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그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실제로 약간 그렇게 팬덤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 극성 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커뮤니티, 이제 로컬스테이지 커뮤니티는 같이 모여서 약간 술 먹고 밥 먹고 약간 친하게 지내 약간 이거보다는 실제로는 서로 약간 하고 있는 일이나 그 비즈니스든 아니면 프로젝트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량적인 많은 시간을 모여 있으면서 서로 친해지면서 그걸 응원해주는 사이가 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거를 좀 약간 계속 유기적으로 결합할 만한 이제 서로 프로젝트 소개하거나 아니면 펀딩을 하거나 그게 진짜 돈이든 가짜 돈이든 약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응원하게 되는 약간 이런 시스템이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느슨한 약간 길드 같은 거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이 사실 이제 스몰 브랜드가 커갈 수 있는 약간 시드 단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단계만 넘으면 사실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팬덤이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이제 첫 발은 내딛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 발이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서 그 첫 발을 이제 서로 해주자 약간 이런 건 거고 그 첫 발 내딛고 나면 그 다음에 커가는 거는 뭐 또 그 다음 절차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처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키워드를 노마드로 하기에는 너무 약간 급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약간
노마드라고 표현을 잘 하진 않는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일종의 그런 물리적 기반에서 좀 벗어나는 형태가 제공이 될 기회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보다 좀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되면 해결되는 게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입주해 있는 셰프들이 예전에는 그게 약간 데스크 업무를 하는 디자이너나 개발자 약간 여기에 좀 국한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약간 좀 자원을 좀 더 확보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형태의 직업군에도 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는 셰프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에서 뭐 약간 이렇게 요리하고 등등 일을 하다가 뭐 내일 동경에 가서 로컬 스티치든 아니 거기에 협업돼 있는 데서 약간 먹고 자고 일하고 했을 때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런 들어오는 돈이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이 전혀 약간 어색하지 않은 형태로 약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입주해 있는 셰프들이나 같이 이제 직원 형태로 일하는 셰프들도 약간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셰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마스터 셰프를 맡고 있는 친구도 원래 스페인에서 와서 지금 스페인에 가 있는데, 스페인에서 가 있어도 비슷하게 이렇게 푸드에 관련된 영상을 또 올리고, 여기 있는 한국 친구들이 그 레시피를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런 거를 해보는 이유 자체가 네,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회사를 저는 이제 약간 사장 마인드가 살짝 떨어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을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실제로 약간 규모를 조금씩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핸들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생기는 게 사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좀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로컬 스티치 이용자들 관점에서의 공유 측면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의식주에서 이제 주를 기본적으로 공유를 하고 이제 식 같은 것도 어떤 그런 셰프님들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가장 재밌었던 거는 일까지도 어떻게 공유 옷장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좀 구상을 하시고 있는 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맨몸으로 로컬 스티치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그런 옷 같은 것도 서로 진짜 공유를 이렇게 뭐 위생 이런 걸 신경 써가면서 공유를 하고, 또 그렇게 다른 나라든 다른 지역의 로컬 스티치에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혹시 정말 극단적인 공유까지도 이제 이 안에서, 공유 생태계 안에서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 실제로는 궁금해요. 그렇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생태계가 구축되는데 일부 일원이 되거나 그거를 만들어가는 메이커 중에 한 명이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옷으로 따지면 프로젝트 무슨 런웨이더라? 무슨 런웨이라고 이제 미국 스타트업이 있는데, 걔네들이 옷을 공유해 입는 약간 이런 데예요. 그래서 생긴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찾아봤을 때는 아주 허접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이제 관련된 다큐를 보면은 그 자체의 옷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날 입을 옷을 약간 해놓고 약간 이런 거 자체가 꽤 괜찮은 라이프 스타일로 약간 인정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국내 뭐 클로저쉐어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회사들이랑 이제 가끔 만나면서 이제 성상을 나누는 거는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근처에 플래그십으로 한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사는 이제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데들이 사실 방마다 우리가 엄마 아빠랑 살 때처럼 그냥 크게 만들어 놓고 약간 이럴 필요는 사실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극단적으로는 뭐 거기서 이제 다음 날 입을 옷을 주문한 다음에 자면은 아침에 씻고 내려가서 1층에 뭐 자라나 이런 데 있는 피팅룸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내가 그날 주문해 옷을 입고 출근했다가 그걸 다 탈의한 다음에 다시 내 방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날 옷을 약간 이렇게도 사실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약간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약간 규모가 갖춰지니 그런 거를 이제 파트너 기업들한테 같이 약간 서로 약간 뭔가 투입돼야 되는 자원은 있지만 해보자, 약간 이렇게 할 수 이제 제한할 수 있는 룸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좀 더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는 게 있죠. 예. 아까 이제 좀 의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그 무신사도 이렇게 펀딩을 펀딩을 받은 상태인가요? 네. 무신사랑 어떻게 된 상태인지 궁금해서. 무신사랑 만난 거는 약간 프로젝트 단위로 뭐 해보자, 약간 이런 형태로 만난 거였고, 요번에 투자를 받은 건 무신사 조만호 대표 개인 성격의 자금을 받은 거고요. 받게 된 이유는 뭐 약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약간 무신사랑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주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한데 약간 일에 좀 방점이 좀 커요. 그러니까 그 입주자들이 개인이 브랜드가 되거나 약간 창업가가 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형태의 좀 창업가를 위한 주거 공간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편이거든요. 모두가 창업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약간 이런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하는 사람들이 뭐 작가도 있고 뭐 유튜버도 있고 뭐 패션 디자이너도 있고 등등 많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는 분야나 이런 거는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새로운 분야나 저희가 전문성이 없는 분야는 사실은 외부랑 파트너십으로 해결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주하는 데들 중에서 패션이나 관련된 약간 라이프 스타일 디자이너들을 이제 어떻게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약간 최소한의 팬덤을 확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무신사와 관련돼서 이제 일종의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분들을 약간 인큐베이팅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런 브랜드를 지원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거를 같이 해보는 거에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기대하고 이제 투자를 받게 된 거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랑 그런 이제 각각의 카테고리군 뭐 지금은 이제 스틸북스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틸북스랑 같이 뭐 약간 그런 작가들을 위한 멤버십을 런칭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군마다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산업군별로 네,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가구 디자이너랑 같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고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 이제 산업 디자인이나 가구 디자이너들이 생각보다 많이 창업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 라이프 스타일 시장 자체가 좀 매출이 커져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메이커 스페이스 만들어서 묶는다던가 막 이런 작업들을 이제 이렇게 그 클러스터별로. 그럼 뭐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벤처 캐피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는 약간 그런 컴퍼니 빌더나 엑셀레이팅 관점, 개인 브랜드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관점이 메인 포인트이긴 하고요. 저희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러려면 이제 그 성장 단계에 있는 분들을 장시간 우리 공간이나 우리의 테두리 안에 묶어둬야 되니까 주거나 코워킹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주로 설명을 하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BM이 여기 있었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들 있으면 해줄래요? 네. 말을 들어보니까 아까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플랫폼의 형식으로만 사실 남아있어도 되는 기업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그럴 수도 네. 있겠죠? 네. 근데 왜 꼭 코워킹과 코리빙의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가 막 되게 그 초기 자본이 엄청 많았으면 뭐 그냥 플랫폼만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했겠지만 저희는 사실은 이제 뭔가 큰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저희가 자립할 수 있는 틈새를 찾은 건데 저희는 어떤 틈새를 찾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사실 유휴 공간이 많으니까 유휴 공간을 소유할 생각은 없고 그걸 잘 운영해주는 크레딧을 약간 그 부동산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회사한테 공간을 잘 운영한다 하고 이해관계자들한테 이제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을 잘 배분해준다는 걸 인정받고 그 포지션으로 리스크 없이 약간 그런 멤버들을 모을 수 있는 물리적 자산을 많이 확보한다. 이게 사실은 지금의 전략이에요. 네. 만약에 저희가 막 되게 톨택이 많았으면 사실은 그거 확보할 필요 없이 그냥 광고를 많이 하거나 등등해서 모이세요 해가지고 약간 무언가를 해보는 건데 사실은 그것 좀 제 생각에 리스크가 좀 있다고 판단이 들고 실제로는 이제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저희 자리를 점유한 다음에 저희 서비스를 좀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모은다. 약간 이게 사실 저희의 지금 전략인 거죠. 근데 사실 요즘에 플랫폼들이 다 온오프 믹스되고 있어가지고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디지털화라고 하는 게 오프라인 기반 회사들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올라가는 거고, 근데 지금은 모든 모바일 플랫폼들이 다 오프라인 공간으로 내려와요. 역디지털화 현상인데 그건 앞으로 되게 가속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이쪽에서 장점 있는 회사도 반드시 만날 거고 무시사는 위에서 놀던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려오면서 파트너로서 지금 같이 들어온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공간으로 내려왔을 때 공간을 내 컨텐츠를 갖고 있는 컨텐츠 풀이 많은 공간 플랫폼들이 굉장히 좀 독보적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오프라인에서 기회가 엄청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엄청 위기긴 한데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실행력이 있거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약간 아까 그 창업을 하는 많은 친구들이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빠르게 움직여야 돼. 빠르게.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도시계획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아까 유휴 공간이 많다고 하셨어요. 근데
도시에서는 유휴 공간이면서 접근성이 좋고 또 적당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휴 공간이 많아 보일까라고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런 공간을 찾아내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떤 유휴 공간을 좋게 바라보시는지 등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는 인바운드로 일종의 약간 문의 형태로 이제 지점을 확장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문의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냐면 이제 땅값이 되게 많이 올라서 여기서 이제 받아야 되는 그 역산에서 이제 수익률로 따지면 받아야 되는, 여기는 이제 현금으로 다 산 건 아닐 테니까 뭐 거기에 이제 금융도 있고 등등 할 테니까 받아야 되는 임대료 수준이 있을 거잖아요. 뭐 2%, 5%, 6%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거를 낼 수 있는, 예전처럼 들어가서 임대료를 내주거나 뭔가 장사를 해줄 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네. 그 이유는 건물의 상층부랑 저층부를 따지면 상층부 자체는 일종의 예전처럼 내가 회사가 100명이면 항상 100명인 게 아니라 저희 회사도 요 1년 사이에 인원수가 꽤 늘었는데 이제 크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더 유연하게 쓰는 걸 원하고 그 유연하게 쓰는 거에 맞춰지는 약간 일종의 이제 공간들을 원하는데, 실제 약간 그래서 내가 어느 꼬마 빌딩 한 층 50평을 400만 원 주고 빌려가지고 들어가거나 약간 이런 일들이 거의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연면적 뭐 한 몇천 평 이하의 꼬마 빌딩으로 되는데 상층부들은 사실은 솔루션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저층부로 따지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제 요 매출을 내주기 위해서 안에 누가 들어가서 장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보시면 더 그렇겠지만 약간 리테일 매출들, 가게 매출도 더 떨어졌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공유주방도 생기고 센트럴 키친에서 배송되는 것도 있고 등등, 경기도 안쪽으로 다 따지면 얘네들이 한 몇 년 사이에 매출 자체가 좀 몇십 프로 줄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얘네가 내가 들어가서 더 이상 내줄 수 있는 돈, 이 갭 차이 때문에 지금 공실이 엄청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비워줄 수는 있겠지만 뭐 약간 방식, 얘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는 이제 제공을 해주려고 이제 그런 접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 자체는 이 건물주분이나 등등 투자자분한테는 이 건물의 약간 흥망성쇠나 그 거리 흥망성쇠는 사실은 이 입주자가 아니라 이 건물이나 그 지역의 투자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으니, 이거를 이 사람들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까지는 거기서 다 부담하든 저희가 돈을 일부 내서 부담하든 같이 그걸 고치자.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약간 프로그램이나 테넌트나 컨텐츠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약간 얘를 좀 약간 그 죽지 않게 활성 있게 살리겠다, 약간 이 버전의 설득인 거고요. 실제로 약간 비용 구조상으로는 건물주분 대신에 여기를 직영하는 모델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간 단순히 평당 10만 원 뭐 약간 이렇게 해서 임차에서는 사실 지금 서울이 되게 국제도시가 됐으니까 서울 국제도시의 땅값으로는 이걸 맞추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말하자면 건물주분 대신에 여기에 1층에 카페를 운영해주는 약간 이런 버전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여기 저층부 리테일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중에 일부가 임대료 형태로 여기로 타게 되죠. 그래서 약간 수익률을 맞추고 약간 서로 약간 그런 컨셉입니다. 네. 수익률 말씀을 하셔서 이제 부동산에서 그 건축주하고 임차인 간의 관계가 단순히 월 정액 임대료, 픽스드 렌트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어떤 경우 스타벅스는 대표적으로 그냥 퍼센티지 매출의 퍼센티지로 가는 거고, 그걸 우리가 퍼센티지 렌트라고 하고, 아니면 그걸 또 섞기도 해요. 미니멈 개런티 렌트 뭐 원래 한 400만 원 받을 거 우리가 200만 원 받고, 얼마 이상부터는 매출의 퍼센티지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거 갖고도 딜을 한다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유효 공간을 찾는 문제는 사실은 이게 땅값이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건물 가격은 오른 건 마르나 건물을 운영했을 때의 임대 수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불확실해졌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고 공간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회사들한테 입질이 가는 형국이긴 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딜이 또 돼야 되는 거죠. 본인이 내고자 하는 임대료 수준은 당연히 적당하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 다만 건축주 입장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거기서 어떻게 리스크를 해지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양쪽이. 그래서 이제 그 건축주나 투자자나 그 이해관계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트랙 레코드를 쌓는 게 좀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저희 회사는 이제 굳이 건물을 소유할 생각이 없으면 그 크레딧을 확보하는 거를 1번으로 회사 가치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건물 매입 전략은 안 해요, 그러면?
약간 그걸 막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실제 프로젝트가 괜찮은 게 있어서 일종의 약간 이제 투자자들과 에쿼티 형태로 일부를 운영자의 포지션으로 간다던가 약간 이런 거는 이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긴 한데요. 실제로 약간 매입을 메인 베이스로는 뭐 약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혹시? 네. 아까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약간 공간이 결합된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의 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입주자를 지원할 때 모든 입주자가 원하면 다 좀 도움을 주고 지원해서 브랜딩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 투자나 지원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딱히 기준은 없고요. 그냥 약간 그 같이 하고 싶어 하시면 가능한 다 같이 하는 편이고,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막 엄청난 뭐 약간 성과안이 있어서 잘 될지 안 될지 아는 건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한 건 이제 그게 오프라인 창업의 경우에는 이제 사장 마인드가 있고 성실하면 약간 아이템이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은 아직 무리익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리스크를 기다려준다. 약간 이게 이제 내부 원칙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건물 하나를 구성할 때 그 리스크를 기다려줄 만한 이제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놓는 거고, 이제 그 건축주분을 포함해서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이 친구가 약간 성실하고 사장 마인드가 있으면은 한 다들 6개월, 1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약간 올라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친구가 감내해야 될 리스크를 먼저 구조를 잘 짜서 져준다. 약간 여기에 있고,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1층에 저쪽에 입주해 있는 이제 시크라는 브랜드 자체도 이제 원래 호주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귀국한 셰프인데, 귀국하면서 이제 저희랑 같이 창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대학교를 막 졸업한 단계니 뭐 좋은 데를 나오긴 했지만 졸업한 단계니까 그렇게 막 되게 준비가 되진 않았을 텐데, 그냥 이제 능동적인 마인드랑 성실한 거 약간 이 두 개가랑 이제 맛 자체가 좀 이국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 먹고 일단 기다려주자 약간 이래서 그게 약간 기다리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과정을 리스크를 지니까 이제 건축주분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다 이제 더 많이 사 먹게 되고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 건물 건축주분은 뭐 약간 그 전문직에 종사하시는데 관련된 뭐 협회하거나 뭐 이럴 때는 꼭 여기서 밥을 먹거든요. 약간 이런 구조가 이제 약간 그 동반 이해관계 세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벤처 캐피탈이나 업계 사람들, 자산 운용사 좀 많이 알면은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잘 보는 게 이제 CEO예요, CEO. CEO의 사람들, CEO의 리더십을 제일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M이 약간 안 좋아도 뒤에 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CEO가 괜찮다면은 비즈니스를 피vo팅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이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관련된 질문인데, 이제 사업을 이제 굉장히 크게 키우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예전보다.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키우셨고. 그러면 이제 이걸 리더십이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고민이죠. 어제 12시까지 그 얘기했는데 한 4명 정도 모여가지고. 네, 사실은 우리 환경대학원이 공간 아무리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관련된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 본인이 봤을 때 그 리더십이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뭐가 핵심인지 좀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약간 일종의 레벨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사실 어제도 약간 되게 집에 늦게 갔는데 그 이유가 요 주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팀장도 그렇고 뭐 본부장, 저희는 이제 팀장, 본부장, 이사 약간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각 레벨마다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막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본부장이 됐으니까 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 약간 이기면 사장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지? 약간 이 고민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역할은 일종의 약간 그 청사진을 얼마나 약간 실현 가능하게 그릴 수 있는지랑 여기에 들어가는 인풋이랑 아웃풋을 얼마나 약간 설계를 잘하고 예측을 잘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제 사람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라고에 대한 약간 그림이랑 확신이랑 약간 뚝심 약간 이런 게 사실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제일 약간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부 팀장분들이나 등등등한테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그 아랫분들을 약간 그만큼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그거를 뭐
잘 정리해서 그 주변 사람들,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주변 동료들한테 잘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능력,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가 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길게 써놨었는데 나중에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어떻게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은데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전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생 이창희라고 하고요. 공간의 공유나 시너지 효과는 이제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이유나 수익성 결여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을 구상하고 확장해 나가시면서 BM을 구축하고 수익성을 분석하신 과정이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이제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이제 하나의 모델이 정립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실험이 한 100번, 1000번 있어야 그 중에 약간 유효한 게 이제 피버팅 돼가지고 유효한 게 한 개 정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실험을 이제 저희를 포함해서 실험하는 사람이 그닥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효한 모델이 나오기에는 아직 실험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대부분 약간 이제 뭔가 오픈했을 때 그게 약간 완결이 아니라 그냥 실험의 이제 시작,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긴 하고, 그냥 계속 바꾸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사실은 이제 2013년도에 교수님 말씀하신 약간 동네 호텔 컨셉을 생각했을 때는 그때 BM은 실제로는 이제 그때도 이제 돈이 더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약간 관광객이 되게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즌이어서 약간 호텔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부업으로. 근데 약간 큼직한 호텔을 하진 못하니까 이제 조그만 여관 같은 걸 잘 고친 다음에 이제 호텔에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들 주변 지역에서 약간 네트워킹한 형태로 해서 약간 아웃소싱하는 호텔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보다 그때 당시에 약간 그런 일종의 컨텐츠들, 뭐 맛집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그 평균 지금보다는 한참 아래였던 것 같아요. 다양성 자체가. 그래서 연결했을 때 그런 맛집이나 커피 등등등이 그 상품성이 그닥 있지가 않아서 였던 게 한 가지가, 뭐 여러 가지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제3, 4방문하는 이제 서울에 방문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때는 대부분 다 첫 번째 서울에 오는 거니까 주로는 뭐 남대문 가거나 동대문 가거나 시간 남으면 주말에 DMZ 가거나 약간 이런 컨셉이라서 사실은 동네에서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BM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먹히지가 않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관객이 많이 오니까 그냥 숙소로서 사용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서 그냥 그렇게 괜찮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BM 모델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판단하고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코어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국을 되게 많이 방문하고 약간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약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타겟을 좀 약간 좁히면서 이 모델을 약간 코워킹이랑 코어리빙을 믹스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희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일종의 대규모 자본을 넣어서 약간 비즈니스 모델 설계하고 등등등은 아니고, 이제 현재 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유효 공간을 확보하거나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 그러면 그 자원 자체가 할 수 있는 거에다가 무엇을 최소한으로 덧붙여서 이제 그 다음 모델을 약간 만들까, 약간 이런 식으로 주로 생각하는 편이고, 디자인도 사실은 약간 그런 관점,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에요. 그냥 요 건물처럼 이제 딱 만들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사용하기 어떤 부분에 일종의 약간 돈을 낼까? 약간 어떤 부분 편안하고 어떤 부분 경험이 괜찮을까? 그러면 그건 살린다. 그럼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 예산이 이 정도고, 그러면 상품성을 이 정도 더 하려면 어디에 몰빵을 해야 될까? 그래서 만약 매트리스야 그러면 매트리스 몰빵, 막 이런 방식이 좀 가까워요. 사실은 저희는 좀 고가 상품, 막 되게 뭐 영국의 소하우스처럼 되게 고가 멤버십은 아니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멤버십은 아니니까 지금 있는 멤버십 분들이 제일 약간 장점으로 생각할 만한 부분들, 저희는 주로는 이제 뭐 일종의 가구라던가 뭐 이런 거랑 뭐 일종의 좀 더 괜찮은 과일,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긴 하는데, 약간 한정된 자원이 있으면 그거를 한두 군데 몰빵하는 걸로 약간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빵꾸가 좀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저도 그냥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동네 호텔 하셨을 때 들어갔던 돈을 두고 너무 깜짝 놀라서 언제 망하나만 봤어요. 사실은 언제 망하나만 봤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가장 제가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옥상에서 이벤트 하면서 셰프들 풀을 모은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이 되는 순간 그건 강력해요. 완전 강력해져요. 제가 또 다른 경험인데, 제가 하버드 다닐 때가 2004년부터 8년까지 다녔는데, 2004년 겨울에 하버드 교정 걸을 때 나무가 많거든요. 하버드 교정에.
근데 이 A4지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그 A4지 붙어 있어 이 밑에다가 이렇게 광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 보면은 뭐 밑에 광고하는 거 과외 광고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thefacebook.com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thefacebook.com 딱 들어가서 당신은 그 아이비리그 이메일 어카운트 있는 사람들만 그 회원이 됐거든. 가서 봤는데 저는 이게 완전히 싸이월드 짝퉁인 거예요. 나는 누구 연결시켜주고 네트워킹 시켜주겠다는 건데 싸이월드 세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싸이월드는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파퓰러했고 걔네는 BM도 있었어요. 도토리라는 거 팔아서 조금이라도 돈이라도 버었잖아요. 그죠? 근데 페이스북은 아예 BM이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면은 이거 언제 망하느냐 한번 봤어요. 페이스북. 근데 2006년에 마크 주커버거가 아마 보스턴 글로벌인 것 같은데 그때 신문이랑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은 자기네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했어요. 전 그때부터 약간 머리에 망치를 충격받았는데 이 플랫폼이 되는 순간 이건 강력해요. 플랫폼은.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오프라인 기반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되게 바라고 좀 마무리 말씀을 하면 또 마크 주커버거인데 마크 주커버거 하버드 때려친 건 알죠? 이제 몇 학년 때 때려친 것 같아? 3학년, 4학년? 1학년 마치고 때려쳤어요. 1학년 마치고 때려쳤고 사실은 우리 지금 김수민 대표도 어떻게 보면 서울대 동문이세요. 서울대 인문대학교라고 할게요. 어문대학교라고 해야 되냐? 과를 이렇게 만들고 하고 3년 다니고 생각한 바가 있어서 학교 그만두고 이제 건축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웃 오브 박스 띵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뭔가를 진짜 요즘에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구상을 하시고 뭐 이렇게 보면 교수님들 싫어할 수도 있는데 학교 자체가 박스라고 생각하면 학교를 뛰쳐나갈 그런 결단은 또 필요해요. 아까 리더십에서 저는 좋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뚝심이에요. 뚝심. 그게 거치거든요. 정말로 결단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건 제가 학생들한테 당부드리는 말씀이시고 아까 초기에 이제 김수민 대표님하고 로컬 스테이트 설명드렸다시피 2010년대 초반에 비슷한 유형의 회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로컬 스테이트는 거의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